understand, 펜더스탠드. 네, 드디어 이 전기 이론에 조금 수학적인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파트로 왔습니다.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아유, 정시현씨 도망가지 마라. 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Sit down, please. 괜찮아요. 네, 간단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이제 합성 저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설명 안 하고 이 제목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항을 합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을 어떻게 합성을 하는가. 도대체 그럼 이거 왜 합성해요? 이거 왜 합성하냐면요. 결국에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선 합성해서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직렬 접속. 자, 무슨 접속? 직렬 접속.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 이 접속한 스타일을 뭐라고 한다? 직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직렬이라는 말이 시리즈예요. 우리 시리즈 많이 알죠? 미니 시리즈. 벌써 나이 든 티 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는 직렬 접속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저항을 합성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성하는가?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두 개를 그냥 덧셈을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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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을 하면 된다고요. 덧셈은 모르진 않겠죠. 네, 덧셈 플러스를 한다. 그래서 그 직렬 합성 저항은요, R1과 R2를 더해서 만들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저항 두 개만 보였죠. 그러면 저항이 N개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그거를 모두 다 그냥 R1에서 Rn까지 이렇게 모두 더하면 우리는 직렬 합성 저항 Rs를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그럼 병렬 접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병렬 접속이란 저항이 요 그림처럼 요런 식으로 층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는 걸 병렬 접속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는 이런 걸 합성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P라고 썼어요. 왜 P라고 하냐면 parallel, 병렬이 영어로 parallel이에요. 그래서 P라는 영문자를 썼습니다. 그럼 요 병렬 합성 저항 P는 어떻게 구하는가? 요거는 뭐 다양한 식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심플한 거, 엄청 활용도가 높고 요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 요렇게 요런 걸로 자 이렇게 썼어요. 자, RP분의 1은 즉 병렬 합성 저항 분의 1은 뭐예요? 각각 이 저항의 R1분의 1, R2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RP를 구하면 된다. 요게 병렬 합성 저항 공식이다. 자, 그러면 만약 저항이 아까는 두 개였는데 이제 여러 개 더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혹시 안 보일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그래서 병렬 합성 저항이 병렬 저항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합성 저항 RP는요. 식이 자, RP분의 1은 똑같아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해서 언제까지 가요? Rn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쵸? 이 식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랬지 마세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저항의 직렬 접속하고 병렬 접속 시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자, 이제요, 우리 분배 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법칙이요? 분배 법칙. 아, 뭘 분배한다는 거지? 우리가 저항은 방금 전에 합쳤으니까 이제 뭐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걸 어떻게 좀 뭐 분배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먼저 학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 우리 전압 강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강화요? 전압 강화. 저기 박시아 씨,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바카스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계시다면 네, 좀 바카스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피곤하시죠? 힘내십시오. 제가 말로 힘내라고 말하지만 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고요. 그 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불러낼 수 있습니다. 네, 움직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졸리면 뭐 서서 듣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분배 법칙에서 이제 전압 강화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자, 전류 강화예요? 아니면 전압 강화예요? 아, 전압 강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설명 아직 안 드렸는데, 뭐 전압 강화라는 건 그럼 결국 뭐 전압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단어만 보고요.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거, 그렇게 좀 해주면요.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 강화 맞아요. 이거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전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편에 회로도가 있죠. 여기에 전압, 직류 전압이 있고 10V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옴의 저항 R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은요 10V예요. 뭐가? 전위가 10V입니다. 우리 전위와 전압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차이가 뭔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전위가 0V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압 차이를 얘가 만들어줬죠. 그러면 이 저항 양단의 전압 차이는 얼마? 여기 10V고 여기 0V니까 전압 차이는 얼마? 10V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 저항 양단에서 전압이 몇 볼트 떨어졌나요? 몇 볼트 떨어졌니? 네, 10볼트 떨어졌죠. 여기 10볼트였다가 여기 0볼트 됐으니까 10볼트 떨어졌죠. 전압 강화가 몇 볼트가 일어났다? 10볼트가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오메 법칙. 자, 여기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V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저항 곱하기 흘러가는 전류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저항값이 2옴이고요. 이때 전류값이 5A래요. 그럼 얼마? 10V라고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 전압이 10V 걸리고 10V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아직까지 그래. 자, 한번 이제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회로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실은 똑같은 회로예요. 여기 보면 저항 여기 1옴 1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5A로 똑같고 마찬가지로 전압원도 10V로 똑같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우리 전압 강화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V1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볼게요. 오메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오메 법칙 V1은 뭐예요? 흘러 들어오는 전류 I에다가
곱하기 이때 저항값 R1 값 이렇게 하면 V1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걸리는 전압은 그때 전류가 5A라고 했고 저항값이 1ohm이니까 여기 몇 볼트 걸려요? 5볼트가 걸리더라. V2는 똑같이 전류 I가 흘러 들어가고요. 저항 R2니까 이때 똑같이 해서 5볼트가 걸리더라. 아하, 여기에 5볼트 걸리고 여기도 5볼트가 걸리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 각각 지금 5볼트가 나누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볼트가 들어와서 여기 5볼트, 5볼트 나눠 걸렸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는 10볼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5볼트 까먹었죠. 그럼 여기는 몇 볼트가 되겠어요? 10볼트에서 5볼트 까먹었으니까 여기는 전위가 5볼트가 된다. 그리고 5볼트이고 여기서 5볼트 까먹었으니까 5볼트에서 5볼트가 까먹었으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돼요? 0볼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위가 0볼트가 되더라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화가 얼마큼 일어났어요? 전압 강화가 여기서 5볼트 일어나고 여기서 5볼트가 일어났죠. 그래서 합쳐서 10볼트가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진짜 전압 강화 배웠으니까 그 다음 거 전압 분배 한번 해봐야죠. 네. 전압 분배라는 건 뭐 설명 안 드렸지만 전압이 들어온 10볼트가 이거 나눠서 걸리는 거야. 근데 뭐의 비율로 나눠서 걸릴까? 요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 단지 이 전압 분배라는 단어로 우리 유추해내라. 자꾸. 그러면 굉장히 쉬워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인 유추하고 투정하고 이런 것들 능력이 늘어나니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 머리가 나빠?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할 바엔 차라리 한 번 더 머리를 굴려봐라. 생각해봐라. 네, 잔머리 써봐라. 네, 좋습니다. 네, 전압 분배 요거는요.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 전압의 크기가 결정되는 법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10볼트를 이게 입력 줬는데 이게 여기 이거 나눠서 걸릴 거야. 그런데 저항 큰 놈이 더 많이 가져가고 저항 작은 놈은 덜 가져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는지 식으로 간단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전류. 여기 보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있죠? 전체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전류는 우리가 전체 전압 V를 근데 저항이 지금 두 개가 R1과 R2가 지금 이렇게 직렬합성 저항이 됐죠. 그래서 하나로 보고 R1과 R2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전류를 구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R1에 걸리는 전압 V1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전체 전류 I에다가 저항 R1을 곱하면 된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해주면 결국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 하면 된더라. 그럼 두 번째 V2. V2도 전체 전류 I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전류 I가 들어가죠. I 곱하기 이때 저항값 R2 그리고 곱하기 이게 전체 전류는 마찬가지로 R1 더하기 R2 분의 뭐예요? V니까 네. 곱하기 R2 하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 좀씩 정리하면 깔끔하게 좀 보기 좋게 우리가 정리하면 요거 순서 좀 바꿀게요. 그럼 바꾸면 우리가 R2이고 V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칙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와 요거 두 개. 이거를요, 뭐 외운다라는 컨셉보다는 우리가 V1에 그러니까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두 개의 이 저항을 덧셈 중에 그러니까 R1이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전체에서. 네.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 V를 하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V2는 마찬가지예요.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 전체 전압 V를 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압 분배를 배웠으니까 요거하고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상반되거나 이런 컨셉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전압 분배는 전압이 저항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받는 것, 이런 의미였다면 이 전류 분배는 뭐냐? 이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저항이 큰 곳은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곳은 전류가 크게 흐르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예상해 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류 분배 법칙은 저항과 반비례해서 전류의 크기가 결정되는 법칙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회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편의 회로도는요, 여기 전압원 V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저항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과 I2가 있고, 그리고 전체 전류 I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1과 R2를 합성해서요, 여기 R1과 R2 이렇게 RP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RP로 하나로 병렬 합성 저항을 만들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병렬 합성 저항 RP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병렬 합성 저항 공식 있죠? RP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었죠. 요거 하면 R1, R2, R1 더하기 R2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알고자 하는 RP 값은 R1 더하기 R2, R1 곱하기 R2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이걸 이때 흘러가는 전체 전류값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항이 하나가 됐고 여기 걸린 전압이 V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값 I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값 I 요거는 전체 전압 V에서 저항값 RP 요거로 나누면 되겠더라.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R1, R2, R1 더하기 곱하기 V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좀 요 식을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V에 대해서 V로 식을 바꾸면 R1 더하기 R2 그다음에 R1 곱하기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챙겨봤습니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각각이 흘러가는 전류값이 어떻게 분배되는 거지? 뭐에 비해서? 전체 전류에 비해서 각각의 흘러가는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류 I1은요. I1은 걸리는 전압이 이 V라는 전압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때 저항값 R1이죠. 그러면 여기 ohm의 법칙을 써서 자, 전압 V는 R1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전압 V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죠.
그래서 이 계산한 걸 넣어주면 R2, R1은 소거되고 R2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되고 I2는 마찬가지죠. 전체 전압 V가 걸려 있고 그때 저항값 R2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하면 1 더하기 R2 R1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자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식을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여기에 흘러 들어온 전류는 당연히 여기 전류에 대해서 이 저항의 어떤 비율로 나눠 걸리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I1에 흐르는 전류는 일단 입력되는 전류가 들어와서 이 저항 R1과 R2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얘가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R1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전류 분배 법칙은 여기가 뭐야? R2. 여기가 내가 1차 측, 그러니까 I1의 전류를 구할 때 상대방의 저항값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우리 그 전압 분배 법칙은 어때요? 전압 분배 법칙은 우리 이렇게 구했었죠.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를 보면 전압 분배 법칙은 여기가 R1, 1인데 전류 분배 법칙은 이게 2구나.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정도 좀 구분해 두시면 우리가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류 분배 법칙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전류 분배 법칙. 전류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다시 그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 I2는 R1 더하기 R2분의 R2예요, R1이에요. R1이죠. R1 곱하기 전체 전류값.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봤습니다. 자, 수업은 끝났고요. 오늘 배웠던 공식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 30분 뒤에 한 번 더 적어보세요. 네. 암기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횟수를 많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가 놀랍게 기억해낼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화이팅!